여러분 그 대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스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요거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가능하시다면 혹시 혼자서 학습하실 때 뭐 센이라든지 뭐 R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센이라든지 RPM 이런 것들 같이 학습해도 좋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 자체는 어찌 보면 센하고 RPM 이 수준보다는 조금은 높은 수준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현재 이 주말반 친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꽤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념 책이지만 이 책조차도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조금 자세히 알려주기는 하겠지만 어떤 문제 풀이나 이런 것들은 제법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개념 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부터 배울 개념 안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제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되는 수업은 어느 정도는 실전 개념 하에서 진행되는 수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극한을 한번 시작을 할 건데, 자, 이제 5페이지부터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르다.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르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극한값의 정의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한번 5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자, 한번 써볼까요? 함수 fx가 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어쨌든 x는 뭐가 아니래요? a가 아니래요. 그렇죠? x가 a가 아니래.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를 l에 수렴한다 라고 한대요. 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표현이야. 알겠지? 자, x가 a에 가까워지면, 그치? fx의 값이 일정한 l의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우리가 fx는 뭐라고 하는데요? l에 수렴한다 라고 한다고 해요. 다시 한번,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지. 이 수렴하는 이 값이요, 이 수렴하는 값이 실제로 fa라는 함수값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지우고, 방금 내가 한 말을 조금 더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fx 값이 어디로 다가간다?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수학이라는 게 원래 글자를 쓰고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 요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어도 배우긴 할 거야. 함수의 연속은 결국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거든. 근데 우리가 현재 교육과정상에서는 일단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를 수도 있어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아하, 너랑 FA랑 다른 게 가능하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예시를 좀 열심히 들어줄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볼게. 괜찮죠?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예시를 제일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주로 예시를 많이 하냐면 gx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볼게. 너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x는 1에서 뭐야? 정의되지 않는 함수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즉 너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묘사를 할 수가 있냐면 어쨌든 얘는 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어. 여기 빵꾸 뽕 이렇게 틀어놓고요. 그쵸? 1일 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잖아. 그래서 너에 대한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네. 자,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다가갈 때 gx는 한없이 어디에 다가가요? 2로 다가갑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근데 지금 애초에 얘는 뭐야? G1이 아니지. 왜죠? 애초에 너는 뭐야? 정의조차 되지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사실은 이건 내가 나름대로 정의하기 나름이거든. 정의하기 나름이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hx라는 걸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 자, 내가 hx라는 걸요. 이렇게 정의하는 건 또 내 자유겠죠. 인정됩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건 내 자유니까 1,3이라는 걸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겠니? 인정됩니까? 그러면 얘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강조할 내용이기는 하나 우리가 이렇게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 x에 1로 다가갈 때 뭐야? x가 1보다 작으면서 1에 한없이 다가갈 수도 있고요. x의 값보다는 이거 뭐야? 1보다는 크면서 x는 1에 한없이 다가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상황 다 뭐야? 2로서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즉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함수값이 존재하기는 해. 함수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럼 우리가 이때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x는 1에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x는 1에서는 뭐가 아니다?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여기를 너가 이렇게 2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어쨌든 연속으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확장지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거예요. 극한값하고요 함수값이라는 건 뭐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이게 가능하다.
요게 핵심이야.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행위는 우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대단히 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엄밀한 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허용되는 이야기 하에서 일단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라는 관점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쪽으로 가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거거든. x의 값이라는 게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 즉, 우리가 x가 양의 무한으로 가는 상태, x가 음의 무한으로 가는 상태, 이 상황 자체도 내가 한번 소개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 소개하는 건 이거거든. 그러니까 x가 양의 무한으로 간다, x가 음의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면 fx라는 값 자체가 그냥 마냥 얘도 뭐가 양의 무한이 되고 fx 값도 음의 무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적절히 어떠한 함수값을 잘 정의만 한다면 fx라는 값이 일정한 l의 값에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경험을 시키는 거거든. 일단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x분의 1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면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점근선 알고 있죠? x는 0이고 y는 0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봐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양의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1로 뭘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으로 갈 때요. x분의 1은 뭐가 되나요? 너도 0으로 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괜찮죠? 이 정도 수준은. 자,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x제곱분의 1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뭐냐면 내가 x가 양의 무한, x가 음의 무한이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줬다면 사실은 fx라는 값 자체, fx라는 것 자체가 양의 무한, 음의 무한 이러한 상태를 가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한번 보여줄 거냐면 사실 쌤이 아까 살짝 값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값은 아니야. 그러니까 양의 무한, 음의 무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쌤은 조금 정정할게. 그치? 양의 무한, 음의 무한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가 y는 x제곱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f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이 x제곱분의 1이라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함수다라는 걸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얘가 보면 x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 정확하게는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fx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양의 무한으로 간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경험을 한번 다 시켜줘 봤어요. x라는 게 양의 상태, 음의 상태로 가는 거. fx라는 것 자체가 양의 상태로, 음의 상태로 가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겠지. 뭐 사실 뭐 굳이 경험을 시켜주자면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뭐 g라고 해볼까요? 얘도 x가 0으로 갈 때 gx가 음의 무한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작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했던 게 있는데 좌극한, 우극한이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었거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내가 했던 게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시켜줄 건데, 그러니까 쌤이 아까 어떻게 썼냐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했거든.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건데
그냥 뭔가 우리가 아무래도 다항함수라는 것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막연하게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같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를 우리가 푸는 실전적인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괜찮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라는 게 일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대한 정의가 그 11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뭐 밑줄 그을 수 있으면 밑줄 그는 것도 좋아. a보다 크면서 라는 표현이 있거든.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l을 함수 fx, x는 a에서 뭐라고 한대요? 우극한이라고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을 내가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한번 묘사를 해주면 이런 이야기거든. a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우리가 이때의 극한값을 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뭐야? 우극한값으로 이제 함수 fx, x는 a에서의 뭐야? 우극한값으로서 l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좌극한이 뭔지도 인정이 될 것 같거든. 이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참고로 여러분 여기 뭐 색칠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x는 a에서의 우극한값이 l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래 여기 빵꾸 한번 뚫어 놔볼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내가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값보다 뭐야? 작으면서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함수 fx, x는 a에서의 뭐야? 좌극한 값으로서 우리가 뭐야? 라지 m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하, 좌극한이라고 우극한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뭐야? 다를 수 있다.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인정하는 게 일단 핵심일 것 같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그래프 모양을 그렸다라고 해보자. 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x는 0을 제하고 나머지는 애초에 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뭐 이런 게 다 같은 상황이야.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뭐 내가 너를 y는 gx다라고 한다면, 자, x는 0에서의 좌극한 값은 뭐죠? 1이에요. x는 1에서의 우극한 값은 2고요. 함수값도 뭐다라고 하면 돼요? 2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만 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해야 함수값이, 그러니까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13쪽에 내가 정의를 해놨어. 일단은 뭐래요? 함수 fx, x는 a에서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모두 존재해야 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우리 아까 경험했죠. 뭐였죠?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아까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x는 0에서의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은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양해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애초에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해놨어. 자, 우리가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정의를 하려면 첫 번째 fx가 x는 a에서의 좌극한 값하고요, 우극한 값이 모두 존재해야 된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표현을 이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좌극한이라는 걸 여기다 a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거든요. 좌극한 값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자, 그럼 우극한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알겠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래서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함수 fx,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어떤 이런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극한값이라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합성함수라는 게 이제 이용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 와닿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칠판 지우고 한번 해보자. 자, 한번 우리 이제 이그젬플 4번 한번 해볼게요. 이그젬플 4번인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될지 좀 잘 모르는데, 자, 한번 잘 봐야 돼. 이게 치환을 할 때 그 상황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1-면 이제 좌극한이잖아요. 좌극한인데 우리가 이걸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fx라는 걸 내가 t로 치환해서 바라봐 줄 거거든. fx를 t로 이제 치환할 생각을 할 건데, 이 t라는 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상황에 따라서 극한값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함수값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조금 더 말하면 상수로서의 의미고, 얘는 이제 근처의 값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x가 이제 1-인데 그럼 fx는 뭐야? 1에 다가가기는 다가가는데 뭐야? 1보다 작은 값으로 다가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 그치? 자,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러면 너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리미트 t가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ft 이렇게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의 우극값인데 fx는 뭐야? 1에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1보다 큰 값을 1보다 큰 값이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이 x가 0 마이너스 뭐야? fx라는 건 2에 다가가기는 다가가는데 뭐야? 2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묘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까지 한번 내려보면요. 자, 1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뭐야?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1 플러스야? 너는 뭐야? 2가 된다. 답을 내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2 마이너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네. 뭐야? 어쨌든 1로 다가가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4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이 t로 치환했을 때 내가 뭐만 경험시켰죠? 어떤 근처의 값, 즉 극한값으로서의 그 감각만 내가 경험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함수값이 되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상수, 그렇죠? 요 경험도 내가 좀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 어떻게 예를 들 거냐? 제가 얘를 y는 gx라고 해보고요. 자, 이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 플러스래. 1 플러스면 봐봐. 자, 잘 봐야 돼. 1 플러스면 요건데요. 자, 지금 얘가 어떠한 상태인지 봐봐. gx라는 게 계속 이러면서 다가가지 않니? 즉 너라는 건 그냥 뭐야? 그대로 g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아하.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알겠죠? 아하, 그렇네. 여러분들의 조금 이해를 위해서 요거 살짝 한번 바꿔볼게. 자, 이걸 요렇게 바꿔볼게. 자, 그럼 이제 내가 바꿔봤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1의 좌극한인데 그럼 1의 좌극한인데 gx는 어떻게 돼요? 2로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뭐야? 2보다 작은 값으로 다가간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인정되시죠? 그렇네. 그럼 여러분 G2는 뭐야? G2는 3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라는 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너는 2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너는 답이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이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여러분?